지난 영상에서 미국 주식 자동매매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저는 키움증권에서도 한국 주식 자동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자동매매를 여기서 시작했고 여러모로 어플이 편리해서 좋아합니다. 자동매매는 독학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버전 5.06 대략 2월부터 자동매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수익은 2월부터 6월까지 좋았습니다. 매달 수익 1%를 넘기면서 실현손익이 300만원을 찍었죠. 투자 금액은 수익을 보면서 점차 금액을 늘려서 4천만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매달 최소 1%가 벌리는데 많이 투자할수록 좋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략 4천만원으로 5개월 만에 300만원을 벌었으니 단순 계산으로 연 15%를 넘게 바라보고 있었죠. 신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견됩니다. 평소에도 항상 자동매매를 계산하기 위해 공부하고 수학적 계산을 하던 저는 7월 초쯤 갑작스럽게 아이디어가 뇌리에 번뜩였습니다. 기존의 계산식에서 의문점으로 남겼던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번뜩였죠. 여러 계산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계산을 마치고 기존의 자동매매 알고리즘을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리스크 관리가 너무 위태로웠습니다. 절벽 위에 위태로운 집이었죠. 폭락장이 오면 리스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고치기 시작했죠. 과거의 투자 기록을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당하고 있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었죠. 그런데 과거의 데이터를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키움증권 어플에서도 확인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몇 개월간의 데이터를 제가 일일이 계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과거의 투자 데이터가 깜깜한 어둠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매도 매수 일지를 기록하는 것만 아니라 총자산 일지도 7월 22일 이때부터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매일 만들 수는 없으니까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작성하게 했죠. 이렇게 총자산 일지로 기록을 남긴 덕분에 계좌손익을 계산할 수 있었고 이전 매매일지 영상의 투자 비중 분석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고칠 수 없었습니다. 지난 2월부터 계속해서 계산식을 수정해 오며 쌓여온 잘못된 거래들을 바로 청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산식 수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하고 계좌를 완전히 비우거나 거래가 완료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손해를 선택할 수가 없어서 기존의 프로그램을 두고 보면서 거래가 끝날 때까지 하락장이 오지 않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꼭 이럴 때 터지죠. 하필 그날이었습니다. 코스피 검은 월요일이 터졌죠. 8월 5일 코스피 검은 월요일, 한국 증시 역사상 최대 낙폭 최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하필 이때 7월 중순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던 증시가 7월 22일 제가 프로그램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딱 일주일 후 폭락했죠. 단 하루 만에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4천만원으로 300만원 벌었던 것이 단 하루 만에 마이너스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계좌가 천천히 비워지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역사적인 대폭락이 찾아오더라고요. 결국 8월 8일 제 손으로 계좌를 청산했습니다. 대략 마이너스 400만원으로 자동매매가 끝을 냈죠. 저에게 교육을 준다는 마음으로 제 손으로 청산했습니다. 그런데 또 팔고서 8월 16일까지 떨어진 만큼 다시 쭉 오르더라고요. 프로그램을 건들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못해도 300만원은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많은 개미들이 겪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저 또한 이런 손해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검은 월요일이 터지지 않았으면, 돈을 잃지 않았으면 저는 리스크 관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욕심이었죠. 개발 중인 자동매매에 가용 금액의 거의 전부인 4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리스크를 운에 맡기고 있었죠. 과욕이었습니다. 제가 미래를 다룰 큰 돈을 생각하면 고작 400만원으로 싸게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백테스트 영상에서 리스크 관리와 수익률 개선의 과정이 이러한 경험을 담았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당장의 수익률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아프게 배웠죠. 눈썰미 좋으신 분은 실현손익이 1450이었다가 1430 이렇게 계속 바뀌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8월 8일에 직접 청산을 하고 바로 새로운 계산식으로 자동 매매를 다시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수익 때문에 430만원으로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가 인트로였고요. 이제부터 본론인 8월 9월 자동 매매 일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미국 주식 자동 매매는 시작한 지 별로 안 됐었기 때문에 계산식 수정이 잘 됐었습니다. 목차는 이렇고요. 이제부터 재밌어지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시작하기 앞서 8, 9월에 한국 주식 시장이 어땠었는지 가볍게 훑고 가죠. 제 자동 매매가 어떤 시장에서 활약했는지 알고 가면 더 흥미롭지 않겠습니까? 다만 저는 주식 공부가 의미 없다고 주장하는 수학적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슈카님의 채널 정도만 구독해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게 말씀하시죠? 때문에 8, 9월 한국 주식시장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유튜브에 코스피를 검색한 결과를 표지 삼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름 흥미로운데요. 8월 초 코스피 검은오일이 지난 후에 빠르게 반등했죠. 이때는 대폭락 이후에 더 하락하는 공포와 함께 지금처럼 떨어졌을 때가 기회라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죠. 그런데 8월 중순부터 말까지 코스피가 상승한 상태가 지속되자 시장에 긍정적인 말이 쏟아졌습니다. 투자의 적기라는 말들이 많아졌죠. 하락에 대한 우려의 말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9월 초부터 코스피가 쭉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활기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코스피가 왜 무너지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답답하다는 말이 많아졌죠. 그리고 9월 말까지 코스피는 힘을 못 내고 시장의 분위기는 떨어진 상태로 지속되었습니다. 이젠 코스피가 왜 하락하는지를 금투세, 한국식 기업의 문제, 밸류업의 문제 등 다양한 곳에서 이유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8월 때처럼 코스피 상승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싹 사라졌죠. 간단히 훑어보았습니다만 시장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냈었죠. 그런데 되돌아보면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하락하면 공포를 말하고 상승하면 낙관을 말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중동전쟁, 금리 상승 등등 말을 들어보면 참 정말 이유가 다양하고 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락장에서 공포를 말한 사람은 반등을 놓쳤고 상승장에서 낙관을 말한 사람은 폭락을 놓쳤습니다. 시장은 결국 1% 상승했다는 결과만 남겼습니다. 정말로 시장에 대한 의견이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이런 시장에서 저의 자동매매 수익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요. 시작 금액 인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키움증권 어플 화면을 녹화해 보았는데요. 고양이 좀 가린다 거려봤습니다. 총 매입 금액 550만원, 그리고 예수금 166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걸 찍은 건 10월 5일이고요. 정확한 금액을 인증하고 싶었는데 제가 과거에 얼마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나마 현재 매입 금액 그리고 예수금을 보여드리면서 대충 2100만원 정도라고 말씀드리고요. 정확한 금액은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총자산 일지로 확인해서 2169만원임을 말씀드리면서 저도 이때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어플을 좀 찍어봤는데요. 어떠실까요? 가린다고 가리는데 조금 과한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다음에도 녹화할지는 좀 고민되네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익 인증도 함께 보시죠. 이번에는 로그인부터 볼 거고요. 그리고 아깐 고양이 사진이었는데 너무 심란한 것 같아서 검은색으로 칠해봤습니다. 어떻게 좋으신가요? 그리고 원래 8월 8일부터 시작했는데 계좌 청산한 마이너스도 껴있어서 8월 9일부터 9월 30일간의 수익 데이터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총 실현손익 51만 8,114원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총자산 일지에서 기록된 데이터를 그래프화 하였고요. 실현손익은 2.38%, 계좌손익 1.43%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같은 기간에 1% 올랐으니까 시장을 이겼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실현손익은 매우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댓글이 하나 달렸었는데요. 실현손익과 계좌손익에 관해 질문 주셨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서 확실히 다른 분들도 헷갈리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현손익은 분명히 수익이지만 실현손익만 믿어서는 안됩니다. 실현손익은 매도를 하고 현금화한 실제 수익이고요. 계좌손익은 이러한 실현손익에 평가손익을 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이런 계좌가 있다고 할 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평가손익은 마이너스 466달러죠. 이런 상황에서 실현손익을 100달러를 벌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좌손익은 100 빼기 466달러로 마이너스 366달러입니다. 1억을 벌었는데 계좌가 마이너스 10억이면 의미가 없죠. 때문에 수익은 계좌손익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현손익 2.38%, 계좌손익 1.43%를 얻었습니다. 실현손익을 생각했을 때 이는 저의 수익률 목표인 월 1%를 달성했죠. 월 1%면 4억만 있어도 월 400입니다. 게다가 이런 수익은 매일 수익 실현으로 달성했습니다. 여기 영상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매일 수익이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매일 거래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매도일지를 통해서 8월 8일부터 9월 30일간의 매도 기록을 보면 총 508회의 매도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 거래일이 40일 정도니까 하루에 평균 12회 이상의 매도를 했다고 할 수 있죠. 게다가 파미셀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수익률 48.41%로 판매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시간 주가 감시를 통해 최고점에서 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제 자동매매의 장점인 리스크 관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리스크 관리는 매우 중요하죠. 때문에 저는 투자 비중 계산식을 통해 시장에 맞춰 투자 비중을 조절합니다. 코스피가 상승과 하락을 경험했었죠. 저의 총 매입 금액, 즉 투자 비중은 코스피에 맞춰서 조절됩니다. 코스피가 하락하면 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코스피가 상승하면 투자 비중이 낮아지죠. 즉 가격이 쌀 때 많이 삽니다. 이러한 투자 비중 조절은 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이 전혀 없이 투자 비중 계산식만으로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게다가 투자 비중이 50%를 넘은 적이 없죠. 그리고 9월 30일에는 총 매입 금액이 445만원으로 총 자본의 20%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적은 투자 금액, 낮은 리스크만으로 실현손익 2.38%, 즉 월 1%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비중이 20%라면 다른 말로 남은 계좌액은 80%라는 뜻이죠. 최근에는 또 중동전쟁의 위험 때문에 시장이 하락한다는 말도 많이 들리는데 결국 하락해도 투자할 돈이 있으면 상관이 없겠죠. 이러한 투자 비중 조절은 리스크를 관리하고 폭락에서 오히려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처럼 낮은 리스크에서도 매일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 이런 꿈같은 말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비중 계산을 통한 리스크 최적화. 저의 자동 매매는 시장의 변화에 맞춰 투자 비중을 달리하는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죠. 두 번째, 분산 투자를 통한 리스크의 최소화. 저는 초분산 투자를 합니다. 이 뜻은 몇백 개의 종목을 동시에 거래하는 것으로 확률적인 이득을 보죠. 세 번째로 모든 종목의 주가 실시간 감시. 초분산 투자와 함께 주가를 실시간 감시하여 아까 보여드린 파미셀처럼 폭등하는 주가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들은 모두 사람이 할 수 없기에 저는 이 세 가지를 위해 자동 매매를 개발하여 수학적 투자를 실현했습니다. 하지만 자동 매매에 맞춰서 수학식을 만든 것이 아니고요. 수학적 투자의 실현을 위해서 자동 매매를 독학하여 개발했습니다. 저는 수학적 투자자라고 자칭하는데요. 제가 무슨 수학 교수나 수학 박사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수학적인 투자 방식을 선택했으니까 수학적 투자자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건데요. 저도 당연히 처음 시작은 주식 공부였죠. 주식 모임, 투자 강연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투자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수학적으로 계산해보기 시작하면서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이해간에 대화를 나누어 보려 했지만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무언가를 판매하거나 투자 권유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수학적 투자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가지 투자론에 대해서 영상도 올리고 있고요. 수학적 투자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 합니다.